집행관이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으로 바뀌는 집행권원이 채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집행관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집행관이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집행관 임명 자격은 각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집행관은 3년씩에서 연임할 수 있었는데 집행관법이 바뀌어서 4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요. 임명권자는 지방법원장입니다.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은 법원주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로서 업무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선발 규정은 아주 엄격해서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은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재직 중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러면은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간에 왜 집행관은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수사 단계가 아니고 이제 집행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그리고 집행력 있는 공증이라든가 소비대차 공정증서에서 집행력이 있는 부분을 채무명이라 하는데 그 채무명에 의해서 저희 집행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으로 바뀌었죠. 집행권원이 채무명입니다. 이제 집행관법은 집행관이 개문도 하고 또 압수수색도 하는데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해서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아니면 동사무소 경찰관 1명이 입회한 가운데 객관성 있게 개문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종이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고충과 이런 부분을 재판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있어야 되고 집행관은 세심한 상대방의 의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단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같으면은 있죠. 무잉여로 해서 기각입니다. 청구 기각인데 그렇죠. 동산은 얼마에 팔릴지 모르니까 호가입니다. 부동산하고 동산하고의 다른 점 매각 절차가 동산은 호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거기서 낙찰 매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데는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찰하기 전까지는. 유체동산이 근데 사실 뭐 잘 모르셨지만 이런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의자, 이런 책상 이런 게 유체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체동산을 압류했을 때 바로 우리 집행관이 직접 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집행권을 받으면은 채권자로부터 집행관 의뢰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위임자가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당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 절차는 전부 다 대표 집행관이 해서 배당을 하거든요. 배당 받은 집행관은 채권자 대리나 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기일이? 시간이 걸리는 법원도 있고 아니면은 절차를 거쳐서 바로 기일을 지정하는 집행관 사무소도 있는데 그 기일은 집행관에 따라서 좀 달릴 수 있는데 거의 3주 안에 다 압류는 합니다. 기일이라는 게 압류물 표시를 들어가는 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관이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 주소에다가 보관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관의 방법이 지금 압류 표시를 해서 2, 3주 정도? 네, 압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압류해서 그 압류물에 대해서 이제 매각 절차로 해서 환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환가 절차는 보통은 가재도구 이런 것은 그냥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관들이 그냥 관리대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시켜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채권자나 채권자 대리인은 그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관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국가 집행 사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집행관법에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부로서 압류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그럼 매각기일에는 이제 집행관 사무소하고 그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자한테도 통지를 해주죠. 네,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삭감 들어가면은 다 거기 가격하고 네, 네. 목록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묻는 거, 가제 도구를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부부가 채권자가 되는 거 아주 극히 드뭅니다. 보통 남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채무자라든가 이러면은 예. 배당 절차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자 아닌 공유물이거든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제 도구에 대해서는 공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 절차하는데 내가 공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냐, 이것은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은 같이 거주하고 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은 부부로서 공유물이다, 그 우선 배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등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소유자가. 등본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제 매각 절차에서 매각하러 오면 주민등록 등본 이제 제시하고,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거기서도 적용됩니다.